그것.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됐다. 볕이 잘 들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방. 8월 3일, 오랫동안 꿈꿔온 조건이었다. 이사 온 첫 주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다. 8월 12일, 요즘 컨디션이 이상하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무겁고 밤마다 잠을 설친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인 것 같기도 하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요즘 일이 좀 많았으니까 이늘은 일찍 자야겠다. 8월 19일, 며칠 전부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분명히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두고 잤는데 아침에 보면 반쯤 비어있다. 처음엔 내가 자다가 마셨나 싶었는데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게다가 나는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다. 오늘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물병 옆에 얇은 천을 씌워두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흔적이 남도록 해뒀다. 8월 20일, 천이 젖어 있었다. 물은 절반쯤 사라졌다. 나는 분명 자고 있었다. 침대에서 몸을 움직인 흔적조차 없었다. 아무도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그대로 닫혀 있었다. 나는 한참을 물병 앞에 앉아 있었다. 설명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8월 27일,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회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아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렸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동료에게 넌지시 요즘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웃어넘겼다. 나도 그 말을 믿고 싶었다. 9월 3일,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며 약을 처방해줬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그날 밤에도 물병은 반쯤 비어 있었다. 약을 먹고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무거웠다. 9월 10일,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그것, 나 말고 이 집에 함께 있는 그것. 우습게 들리겠지만 이름을 붙이고 나니 오히려 조금 침착해졌다. 마치 상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덜 무서워지는 것처럼. 오늘은 방 안 구석구석에 밀가루를 얇게 뿌려뒀다. 발자국이든 뭐든 흔적이 남는지 보고 싶었다. 9월 12일, 밀가루 위에 아무 흔적도 없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발자국이 있었다면 적어도 형체가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무게조차 없는 걸까? 아니면 바닥을 딛지 않는 걸까? 9월 15일, 오늘 결정적인 걸 알아냈다. 창가에 둔 화분에 물을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잎이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앞을 계속 가로막고 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손으로 더듬어 봤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분명 공기가 그 부분만 다르게 느껴졌다. 더 차갑고 더 무거웠다. 손끝에 소름이 돋았다. 9월 18일, 친구를 집에 초대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보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돌아간 뒤 나는 그 애가 앉았던 의자, 맞은편 자리를 그것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다. 마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손님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는.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있다. 내가 하려던 말이 아닌 말이 튀어나온다. 9월 22일 거울을 봤는데 내가 아니었다. 아니, 내가 맞긴 한데 표정이 내 것이 아니었다. 원래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나서야 알아차린다. 오늘도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10분이 넘게 지나 있었다. 그것이 나를 조금씩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 9월 25일 일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문장을 쓰다가 멈추면 다음 문장이 내가 생각한 것과 미묘하게 다르게 이어진다. 이게 나의 생각인지 그것의 생각인지 점점 구분이 안 된다. 9월 28일 친구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럴만하다. 나도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늘 밤에도 물병 옆에 앉아 지켜볼 생각이다. 잠들지 않을 것이다. 9월 29일 잠들었던 모양이다. 눈을 떴을 때 물병은 역시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것도 알아챘다. 방문이 저절로 아주 천천히 닫히는 것을 봤다. 손잡이가 돌아가는 것도 문이 움직이는 것도 전부 내 눈앞에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10월 2일 회사에 며칠 나가지 못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버티질 못한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렵다. 그들이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낼까봐. 이젠 나조차 내 표정을 믿을 수 없는데 10월 5일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짐을 반쯤 싸다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은 이 집에 있는 게 아니었다.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처음부터 내 안에 집을 옮긴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10월 9일 오늘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강물만 바라봤다. 물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으면 잠시나마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 착각이 유일하게 나를 진정시켜준다. 10월 12일 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것을 없앨 방법이 없다. 태워도 도망쳐도 그것은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나는 창고에서 등유를 꺼내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방마다 등유를 뿌리고 커튼과 가구에도 아낌없이 부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집 전체가 그것의 자리라면 집 전체를 없애는 수밖에 없었다. 문을 잠그고 창문도 모두 닫았다.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성냥을 그었다. 불이 커튼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 올라갔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았다. 이 습과 함께 그것도 타버릴 것이다. 만약 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도 여기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일기는 여기서 멈춘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 일기장뿐이었다. 그 집에 살던 사람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